요즘 많이들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트레이닝 팬츠를 내가 판다고 해요. 그러면 막 스판 늘리는 거 막 보여주거든요. 근데 그거는 진짜로 내 상세 페이지에 유효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. 오늘의 라이브 특강 주제는 뭐냐면 전환 요소 중에 신뢰도 파트를 정복하는 거예요. 잘 집중하고 봐주셔야 됩니다. 보통 제가 이제 대표님들께 매출 3요소 말씀드리면서 전환 요소 말씀드리면은 상세 페이지를 많이 떠올려요. 그런데 상세 페이지가 주요한 요소는 맞지만은 이 전환 요소에는 상세 페이지 이외에도 사진, 상품, 가격대, 그리고 신뢰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도 다 달라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신뢰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신뢰도를 높이는 4가지 방법인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딱 메모를 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쇼핑몰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요, 뭐냐면 일관되게 하라예요. 뭘 일관되게 하냐? 사진, 상세 페이지, 상품 소싱을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일관되게 하려면은 바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내가 사진을 찍을 때도 코디나 배경 공간이나 그런 사진의 모든 느낌들 있죠. 그 느낌들이 내 쇼핑몰의 어떠한 기준에 맞게 부합한 채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도매처 사진이라든지 중국 사진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 쇼핑몰만의 고유한 느낌을 확보하려면은 이렇게 일관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.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제가 뭐 감정 건드리기나 비교 제품 확보하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쇼핑몰의 기준에 맞게, 내 쇼핑몰들의 타겟에 맞게 비교 제품 요소가 들어와야 돼요. 요즘 많이들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트레이닝 팬츠를 내가 판다고 해요. 그러면 막 스판 늘리는 거 막 보여주거든요. 근데 그거는 진짜로 내 상세 페이지에 유효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. 내 타겟과 확실하게 맞는 그 요소들을 일관되게 잘 넣어야 된다.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상품 소싱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상품 소싱도 내 쇼핑몰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한 상품들을 들고 와야지 그냥 가격이 무조건 싼 거 또는 무조건 예쁜 거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일관되지 않고 쇼핑몰이 막 뒤죽박죽이 되거든요. 그렇지 않도록 일관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런 질문을 또 주실 수가 있어요. 일관되게 했는데 안 팔리는데요?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장 수요가 너무 작은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A라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었어요. 이 기준이 시장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거든요. 내가 어떤 기준을 일관되게 만들 거야. 그러면 그 기준이 실제로 시장 내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거. 이것도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만들어라예요. 만들어라. 어떤 걸 만드냐? 고유한 것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고유한 것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 예시는 고리텍 같은 겁니다. 이것도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. 왜냐면 이 고리텍을 하는 순간 한 달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추가로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안 하시거든요. 그런데 고리텍 같은 이 작은 요소들이 내 쇼핑몰의 신뢰를 높여준다는 겁니다. 다음 예시는 이제 자체 제작입니다. 자,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포인트긴 해요. 왜냐면 이게 한 번도 제작을 안 해본 분들은 이 자체 제작이란 단어 자체만 들어도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고 낯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. 직조 라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직조 라벨을 통해서 내가 잘 나가는 제품들은 20-30장씩 거래처에 오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때에 저희 직조 라벨을 그 거래처에 보내주고 사장님 이번에 20장 30장은 저희 라벨로 부착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직조 라벨도 우리 거고 고리텍도 우리 거예요. 그러면 그 제품의 신뢰도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.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상품들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내 쇼핑몰에 잘 나가는 상품들이 한두 개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상품들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20-30장 정도 또는 뭐 거래처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40-50장 정도면은 충분히 오더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인데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거래처 사진을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위탁 판매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쇼핑몰을 구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넣어놨습니다. 이제 곧 알리나 테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사진을 끌어다 쓰면은 남은 포인트가 가격밖에 안 돼요. 그러면 가격 경쟁으로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부터 기획하고 사진도 직접 찍어야 고유한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사실 근데 처음에 쇼핑몰 하면은 사진도 직접 찍고 상세 페이지도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아 이거 언제 다 해요? 쉽잖아요, 그죠? 근데 이미 잘 판매하는 급성장하는 그런 쇼핑몰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직접 기획을 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
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보여줘라예요. 어떤 걸 보여줘야 우리 쇼핑몰의 신뢰도가 올라가냐? 바로 본인 그 자체를 보여줘라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, 가치관, 비주얼 등등 내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. 사실 이게 이제 2024년도 들어오면서 쇼폼 마케팅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, 그거의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이 본인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야 신뢰도가 생기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보여주냐면은 쇼핑 라이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. 쇼폼 릴스 마케팅, 이게 요즘 유행이라서 따라해야지가 아니에요. 내 가치관이랑 내 목소리랑 내 비주얼 등을 보여줘서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으로서 해당 도구를 써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반복해라. 뭘 반복하냐?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번, 3번을 반복해라. 그러면은 신뢰도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. 제가 신뢰도 파트를 지금 특강으로 말씀드리면서 핵심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조금 해놓고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. 특히 지금 이 신뢰도라는 거는 단기간에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. 효율이 꾸준하게 쌓아야 고객에게 각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쇼핑몰 진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, 요새도. 그죠? 근데 그 쇼핑몰 중에서 어쨌든 고객님들에게 내 쇼핑몰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이다. 이 방법으로 꾸준하게 신뢰도를 높여보자. 이게 오늘 라이브 특강의 결론이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